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오래간만에 했더니 반응이 뜨겁고 좋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과 같이 하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로서 이제 4월까지의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개월째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4개월째 서울 집값은 떨어졌지만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근데 하락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또 특징이 있는 게 이제 그룹화 할 수 있는데, 소위 강남이나 강동, 그러니까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소위 강남권하고 이 노원구, 이 네 개 구는 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주목될 만한 단기 변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동작하고 강동구는 보합세를 나타났어요. 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광진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 서대문, 종로, 은평, 성동, 중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이 19개 구는 제가 나열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과 강북 중에서는 유일하게 노원구만 반등했고, 이제 동작과 강동구는 보합을 나타냈고, 나머지 19개 구는 주로 이제 강북에 있는 구는 하락했다. 근데 하락폭이 둔화됐다. 이게 지금 5월 첫째 주에 나타난 시장의 커다란 변화이고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공부해서 알죠. 우리 고종환 TV를 즐겨보는 분들께서는 이제 상당한 이 실력과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최상위 시장인 강남이 오르기 시작했구나. 다만 노원구는 다만 MZ세대, 특히 30대들이 집중 매입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급락했고,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수없이 얘기했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노원구가 특별하게 왜 노원구가 MZ세대가 많이 매입했고 많이 떨어졌고, 또 여기에 지금 재건축도 좀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의 반사적 이익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시장을 읽는 눈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역시 회복할 때도 강남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구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이제 바닥 다지기다라는 이제 해석을 덧붙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결국 강남이 오르고 두 번째 오르는 것은 강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우리가 마용성 강동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인접성 효과를 누리는 이들 지역이 또 가격의 변화가 와.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중에 대부분의 19개 구는 그러나 하락세는 유지되는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둔화가 계속 이렇게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멈추겠죠. 그 시기를 저는 올해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전에 제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전세와 매매 가격 관계도 중요하죠. 이게 지금 전세 가격도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서울 지역으로 위주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은 서울 지역 위주로 말하지만 이제 결국 이러한 변화가 한 방향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경기도와 인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걸 이번에 봄 이사철은 경기 인천은 뚜렷하지 않지만 올 가을 이사철에는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세와 매매가 동반 하락하지만 우선 하락폭은 둔화되고 있다. 그게 이제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3월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 4월부터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과 8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6월부터 하락 조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8월부터, 그래서 9, 10, 11, 12
4개월 급락했고, 그리고 지금 4개월째 이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하고 있다. 이 최근에 나타난 단기 변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장기 변화를 보면 2014년부터 올랐던 집값은 2021년까지 올랐고 2022년부터 내렸으니까 이제 1년째 내리고 있다. 지금 이제 이 녹화하는 시간이 5월 2일인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딱 1년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일각에서 말하는 경착륙 이런 폭락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 현재 시점까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실물 경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 저점을 형성 중인 걸로 보인다. 이제 올해까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오늘은 최근 들어서 시장이 지금 꿈틀대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강변의 재건축, 특히 강남 한강변의 재건축인 핵심 지역인 압구정 아파트가 다시 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의미가 있죠. 뭐예요? 이 집값이 오르면 늘 강남 한강 재건축이 늘 선도했잖아요. 진원지 역할을 했고, 이게 오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오르면 결국은 강남권 전체로,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한강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건축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여의도도 지금 68층, 압구정은 70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 35층이 왜 70층인가 봤더니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정말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재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책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뭐 70층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층고를 박원순 시장 때는 너무 낮추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재건축이 안 되다가, 이번에는 반영을 시킨 게 2배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높게 하는 것도 문제고, 물론 평균 층고는 뭐 50층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다시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다시 집값이 오른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또 지지하고, 또 우리가 집값 안정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그 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작동 원리와 바람직한 방향과 또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과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뭐 어쨌든 지금 압구정 재건축이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35층 룰을 폐지했고, 신속 통합규획,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리고 재건축 관련 제도를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 5가지가 오늘 주제고, 재건축은 앞으로도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점은 이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했잖아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압구정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치 엄마, 잠실중공 5단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앞으로는 압구정 현대 재건축의 3대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압구정 현대, 대치 엄마, 잠실중공 5단지, 이런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압구정 현대 14차 전용 84제곱미터가 이게 대장주죠. 가장 34억 9천만 원, 약 35억 원의 거래가 됐어요.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이제 평당 이제 최고 70층, 이제 말하자면 50층까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건물 기준으로서는 1억이죠. 34평이 35억이니까. 근데 대지 지분으로는 달라요. 거의 2억이에요. 이 대지 지분이 거의 16평 정도 되니까, 16평, 17평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대지 지분으로 보면 거의 2억의 땅값이 지금 육박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땅값이 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여의도, 목동, 성수 전략정비지구, 여기까지도 지금 수변 공간이 대부분인데 재건축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매물은 들어가고,
이제 가격이 오히려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고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란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대치 엄마 아파트 76제곱미터 31평도 보니까 이게 지금 20억 7천만 원에 4월 14일 날 거래가 되어서 약 2억 7천5백만 원 정도 상승했다. 약 3억이 오른 겁니다. 정말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가계 자산과 거의 맞먹는 막 이런 3억 정도가 올라가고,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25억 7천6백만 원에 거래가 돼서 4억이 올랐어요. 3, 4억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뛰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지고 영착륙 가능성은 커졌다. 1. 두 번째, 하향 안정세는 상반기는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반기에 만약에 지금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추고 또 재건축을 중심으로 강남과 또 서울의 여의도, 성수 이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건축 아파트가 오른다면 이는 재건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구축 아파트와 결국은 신축까지 이렇게 되면 결국 내년에는 적어도 지금 다른 경기 실물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기 위기설이 한 30% 정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 없다면 금리가 내리고 지금 정도의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가 좀 유지가 되고 정부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낸다면 결국 재건축을 필두로 한 가격 상승 그런 회복 가능성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좀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대격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 이건 진리잖아요. 명제인데 아직은 무릎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저점이 형성되고 있고, 근데 아직 바닥 탈출 신호는 적어도 올 가을 이사철이 되어야 알 수 있겠다. 좀 신중한 스타일이라면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위기도 있고 또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우리 방송 막 강남에 재건축이 올라, 압구정이 올라, 대치가 올라, 이렇게 목동이 올라, 여의도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고 미국의 금리가 제자리로 안정돼야 되고 내려야 되고,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경제가,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또 선행시장인 주식시장이 또 안정세를 찾아야 한다. 또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가지의 난제 산들이 좀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손쉽게 집값이 지금 바로 상승하고 일부 얼치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올 가을 이사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시고, 아직은 무릎은 아니다. 이제 무릎이 왔을 때는 알려드릴게요. 이때 우리는 바닥에서 사는 것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바닥 탈출 신호가 좀 더 나타나고 무릎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제가 놓치지 않고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